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오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5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W2 게이트 쪽에는 이제 철골 그 칼럼 같은 것들이 외부 반출되는 것 사진도 찍어 놓고, 그린동 쪽에는 지금 타워 크레인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팹의 중앙부가 되는 33벌 열에는 지금 거기에는 이제 두꺼운 철판 같은 것들이 이제 트레일러에서 이제 외부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45에서 55번 열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 편이죠. 거기에도 이제 그 기초 공사가 진행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더 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HBM4E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HBM4E는 27년에 나올 건데 벌써 전쟁이 됐습니다. 근데 TSMC가 이 HBM4부터 시작되는 베이스 타이에 대해서 충격적인 것을 좀 던졌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BM은 메모리 회사가 모든 기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HBM3E까지는 메모리 회사에서 삼성하고 SK 마이크론이 하여튼 D램에서부터 밑에 베이스 타이까지 다 했지만은 HBM4에부터는 이게 지금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는 로직 다이, 파운드리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파운드리 전쟁터가 됐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은 자체 삼성 파운드리, SK 하이닉스는 TSMC의 파운드리, 그런데 마이크론은 자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TSMC의 HBM4, 그 다음에 C는 커스텀입니다. HBM4 이 구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4의 베이스 다이는 지금 SK 하이닉스, TSMC는 12나노에서 합니다. 삼성은 4나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드웨어라든가 또 트렌드 포스에 이제 보면 TSMC의 로드맵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HBM3E까지는 베이스 다이는 D램 공정에서 메모리 공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HBM4부터는 TSMC가 12나노에서 베이스 다이를 합니다. 그리고 동작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죠. 전력 효율도 한 1.5배 개선되고, 즉 HBM4 베이스 다이부터는 메모리 회사 D램 공정이 연장선이 아니라 파운드리 로직 공정 위에 베이스 다이를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이게 베이스 다이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베이스 다이입니다. 여기가 베이스 다이인데, 이걸 이제 부르는 이름이 뭐 로직 다이, 버퍼 다이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는 건데, 통칭해서 이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가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저거를 어떻게 만드냐? 이 위에 이제 D램은 뭐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마이크론이 하는 건 맞는데, 이 밑에 베이스 다이를 지금 이것은 HBM4부터 파운드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HBM4E부터는 또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이 HBM4도 구글의 뭐 코어를 통과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HBM4에 대한 얘기는 벌써 게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HBM4E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SK 하이닉스는 외국에다가 뭐 개발팀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E, 커스텀 HBM4E. 그래서 여기는 N3P와 컨트롤러 통합이 되고 이 2배 효율,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조금 관계가 된 건데, HBM4E는 누가 얘기했냐면 TSMC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TSMC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한 게 바로 커스텀 HBM4E입니다. 그래서 공정은 N3P 3나노급입니다. 동작 전압은 0.8에서 0.75, 효율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베이스 다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4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HBM4E부터 베이스 다이에 엔비디아, 구글, 뭐 그 다음에 메타라든가 원하는 그 회사에 약간의 그냥 정말 이렇게 양념을 치는 것처럼 베이스 다이에다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런 것들이 자꾸 집어넣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HBM 컨트롤러하고 파이 일부를 베이스 다이로 이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이스 다이가 완전한
커스텀 로직 칩으로 진화할 것이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앞으로 HBM4E 상단의 D램은 삼성, SK, 마이크론이 이제 만들지만 베이스 타일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 헤게모니를 누가 지고 갈 건가?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TSMC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EUV가 한 20대가 되고 내년인가요? 한 그 2배, 한 40배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이 NA EUV 지금 5천억이 넘는 그거를 지금 삼성은 R&D용으로 한 대가 들어와 있지만 SK는 지금 양산용이 하나가 들어오고 추가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 NA EUV를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이 베이스 타일을 만들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실제로 이제 트렌드 포스 기사에서는 마이크론이 TSMC에 HBM4E 베이스 타일을 위탁을 한다. SK 하이닉스 역시 커스텀 HBM4E 일부를 TSMC 3나노, 12나노로 진행한다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의 이 포지셔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원스톱 내부 일괄 처리, 수직 계열화가 됐죠. 그래서 설계를 하고 메모리를 하고 패키징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4의 D램은 원시 D램 업계 최초죠. 베이스 타일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11기가 bps 2.8TB 제대계 이런 성능을 더 앞서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기술을 발표를 했죠. 패키징도 iCube, H큐브 자체 TC, NCF 공식 이렇게 했고, 혹시 또 HBM4E부터는 빠르면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또 이거는 또 한미반도체하고 연결이 되는데, 과연 이 삼성이 27년으로 예상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하고 손잡는 일은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삼성은 D램, 베이스 타일, 패키징까지 전부 삼성 내부에서 처리하는 솔로 플레이 수직 계열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제 한 2% 부족한 부분만 잘 채우면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마진 구조가 굉장히 좋죠. 베이스 타일, 패키징, 마진까지 삼성 내부에서 다 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TSMC라든가 오사트, 후공정 막 이렇게 해서 그 파일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수익을 나눠 하는데 삼성전자는 모든 걸 통째로 먹거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가격을 조금 내고 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설계도 자유롭죠. 자체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고객 맞춤형, 커스텀 이런 것들이 훨씬 빠르고 쉽게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리스크도 있죠. 산하로 이제 로직 다이 수율이 삼성전자 혼자 책임을 져야 되죠. 최신 기사, 조선 비즈나 이런 데서는 90% 이상 그 수율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초반 그 수율 리스크는 삼성전자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관점에서 본다면 TSMC가 커스텀 HBM4E가 뜨면 파운드리 패키징 묶음 장사를 하는 TSMC하고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HBM4에서만큼은 파운드리까지 내재화한 유일한 메모리 회사라는 차별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동맹입니다. 동맹 기반 오픈 에코시스템을 활용을 하죠. HBM4의 베이스 타일은 TSMC의 12.3나노를 공정을 활용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버용 표준품은 12나노, 엔비디아라든가 구글, TPU용 프리미엄 커스텀은 3나노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것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 D램 코어 다이는 HBM4에서 원비를 하겠지만은 아마 HBM4E에서는 원C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패키징은 한미반도체 MR 머프, GC본드를 사용을 할 것고 코버스 본딩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후공정 오사트는 TSMC가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별도 기사에서 또 보면 26년, 28년 사이에서는 HBM4 16단, HBM4E 8, 12, 16단에서는 커스텀 HBM
포2를 내놓는데 여기서 HBM 컨트롤러를 베이스 타이로 옮기는데 이 컨트롤러가 베이스 타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트렌드 포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베이스 타이용 첨단 로직을 TSMC에 맡기고 D램이라 스택이라든가 TSV라든가 검진이나 품질 이런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런 동맹 플레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TSMC 이렇게 삼각 동맹이 참 잘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조금 외로워요. 그런 동맹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TSMC의 뭐 N3P라든가 N12나노라든가 코어스라든가 향후 뭐 이런 패키징까지 활용을 하면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구글 TPU하고 연동 설계에서 반발짝 좀 빠른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수율도 문제가 또 되겠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수율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고 리스크도 있는데 커스텀 HBM4E 시대에서는 베이스 타입 마진의 상당 부분을 TSMC한테 넘어가요. 패키징 수익도 오사투와 TSMC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 SK 하이닉스가 이 파운드리를 계속해서 TSMC하고 같이 갈까? 그런데 벌써 TSMC는 HBM4E에서부터는 베이스 타일을 자체 설계,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코멘트들이 HBM4E부터는 HBM의 기술 주도권이 메모리 업체에서 파운드리로 일부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는 CHBM4E, 커스텀 HBM4E로 AI 메모리까지 잡아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TSMC에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캐파가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병목 현상이 심해서 과연 저것까지 먹을까? 그런데 또 TSMC는 공장을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의 베이스 타이는 뭐 전압도 좋고 뭐 기존 공정보다 뭐 효율도 좋고 뭐 이 커스텀 HBM4E 베이스 타이는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첨단 패키징은 코버스는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코버스 저 패키징보다는 삼성이 아이큐브, 뭐 엑스큐브 이런 것들이 저기에 코버스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결국 이제 TSMC는 로직 이제 3나노 베이스 타입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면서 AI 칩 플러스 메모리 스택 전체 중 상당 부분의 밸류 체인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죠. AI 반도체 시장이 자꾸 커지니까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한테 그 많은 그런 이 영업이익을 그냥 줄 수는 없다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TSMC한테 베이스 타일을 파운드리 맡기면서 정말 타격이 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타격보다는 동맹 효과가 큽니다. 지금 나와 있는 로드맵으로 보면 HBM4, HBM4E 요게 이제 28년까지 오히려 하이닉스에게도 기회입니다. 엔비디아가 HBM4에 대해서 10기가 bps 이상 요구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이미 11GBp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능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HBM4E로 가면은 12.8GB 훨씬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TSMC가 커스텀 HBM4E 기반 베이스 타일을 깔아주면 SK 하이닉스는 상단 D램 스택과 검증, 품질 쪽에서 집중하면서 TSMC 플러스 SK, 엔비디아의 3자 동맹을 더 강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삼성이 어려웠던 거는 이 삼각 동맹을 뚫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데 오히려 SK는 지금 이 동맹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27, 28년까지는 TSMC가 SK를 죽인다기보다는 TSMC 덕분에 SK가 커스텀 HBM4E 시장에서 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마진 구조에서는 파운드리 패키징 몫이 TSMC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ASP를 할지라도 영업이익률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중장기적 대략 한 29년 이후에는 자체 베이스 타입 능력이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HBM4에 HBM5로 가면 베이스 타입을 컨트롤러 일부 캐시 뭐 이런 것들을 그 HBM의 베이스 타입에다 넣어서 자체 그 파운드리를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때까지 SK 하이닉스가 TSMC를 의존을 할까? 관건이죠. 그래서
하이-NA EUV를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자체 베이스 타일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SK 하이닉스의 하이-NA EUV가 대당 그냥 뭐 5,5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을 본다 그러면 차세대 D램 셀, 그러니까 1D라든가 1E 이런 것을 더 잘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SK 하이닉스가 이 H빔의 베이스 타일을 TSMC한테 맡길까?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NA EUV는 1D, 1E의 D램의 미세 선폭이라든가 패턴 정밀도 극대화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커스텀 HBM4E 베이스 타일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HBM4, HBM4E까지는 TSMC에 계속 위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는 D램 공정과 하이-NA EUV로 해서 그 D램의 셀 사이즈를 이제 축소를 하고 HBM 스택이라든가 용량 수율을 강화를 하겠죠. 동시에 이제 커스텀 베이스 타일 설계팀을 키워서 TSMC 설계 서비스와 공동으로 커스텀 HBM4E를 대응하지 않을까. SK라고 그냥 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29 한 뭐 32년까지 이렇게 돈다 그러면 3나노 풀 파운드리까지 가려면 SK 하이닉스가 이 파운드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고객이 TSMC를 강하게 원하는 구간은 계속 TSMC, 그리고 일부 고객이라든가 내부용 로직은 SK 자체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오랫동안 TSMC한테 베이스 타일을 맡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메모리가 스토리지가 HBM하고 HBF, HBS 쪽으로 간다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스토리지 통합 스택용 로직 타일을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가 EUV를 가지고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서 외부 물건을, 외부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 생산하는 것,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SK 하이닉스의 하이-NA 도입 자체는 자체 베이스 타일 파운드리화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HBM4E 이후에 세대에서 HBM 뭐 한 5 정도에서 SK가 로직 셀 통합 공정을 고민할 수 있겠죠. 기초 체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벌써 EUV도 지금 20대, 뭐 향후 이제 40대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분명히 SK 하이닉스가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삼성은 상대적으로 우위와 TSMC의 커스텀 HBM4E와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죠. 삼성은 지금 모든 것이 이제 그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스킬만 조금 높이면 돼요. HBM4의 원시 D램, 원시가 HBM4E까지 갈 거니까 원시 D램을 일찍 적용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타이가 수율도 잘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 패키징은 i큐브, x큐브를 조금 더 좀 기술을 좀 높이면 되고, 이런 구조가 된다면 TSMC의 커스텀 HBM4E와 정면 도전을 승부를 한번 걸어볼 필요가 있죠. TSMC는 N3P 코어스 커스텀 HBM4E, 삼성전자는 4나노 파운드리 HBM4 자체 패키징,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겠죠. 성능 측면에서는 커스텀 HBM4E에서 2배 효율 뭐 이렇게 노리고 있지만, 삼성도 벌써 이미 뭐 11기가 bps를 플러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HBM4E에서도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진 구조로 보면 삼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 오사토하고 마진을 나누어야 되는데 삼성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했지만 삼성은 HBM4부터는 할인 안 하겠다, 제값을 받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내재화된 파운드리 패키징 덕분에 영업이익률을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보다 좀 HBM4라든가 HBM4E를 조금 싼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삼성, 에코시스템은 TS 동맹, 이런 구도가 적어도 한 3, 4년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조차도
커스텀 HBM4E에서는 이 파운드리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을 하면 사용자를 위한 포인트 전략을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놨는데 앞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7년에서 28년에 HBM TSMC 커스텀 HBM4E,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삼각 동맹이 이렇게 딱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4나노, 3나노, 2나노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BM4, HBM4E 자체 패키징, 기술 마진 싸움이 벌어지죠. 29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베이스 타일을 얼마나 내부화하고 자체 수직 계열하고 커스텀 HBM 컨트롤러 캐시 통합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져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 뒤에 얘기를 한다는 게 성급할 수도 있지만은 HBM4에는 승부는 어지간히 벌써 이미 났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시장에 일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하여튼 길게 보고 오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분석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